4학년 1학기 때는 여성 간호 실습, 이거는 분만실로 나갔고, 정신 간호 실습, 이건 정신병동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성인 실습인데 특수 파트로 수술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만실 실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대학병원을 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분만실은 로컬 여성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닌 곳은 처음이었어요. 대학병원과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대학병원은 솔직히 위계질서 이런 게 제가 좀 느꼈거든요. 되게 깍듯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직적이다, 이거를 많이 받았는데, 로컬은 그냥 다들 하하호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티타임 이런 것도 가지고 대학병원보다는 여유가 있는 느낌? 그 분만실에서 실습생이 하는 일은 이제 진통 과정 중에 있는 산모님들에게 호흡법을 알려드리고 운동법을 알려드려서 그 진통의 고통이 조금 줄어들고 좀 더 빨리 출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진통 주기 체크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 걸 다운받아서 진통이 얼마 동안 오고 어느 기간 동안 오고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게 저희의 일이었거든요. 진통 중이니까 매우 아프잖아요. 그래서 산모님과 가족들에게 그 정서적 지지도 같이 해드리고, 제가 간 로컬 여성병원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따뜻한 물에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베이비 샤워를 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을 준비한다던가, 그래서 다른 어느 실습보다 한 일이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눈치가 진짜 많이 필요했어요. 내가 언제 치고 빠지고 이거를 확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뭘 준비해야 돼 하고 확 바로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분만실을 이미 지난 학기라던가 이전에 갔다 온 친구들이 다른 말이 분만실 너무 좋았어 라든가 나 분만실 취업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이전에 갔던 산부인과 병동 실습도 솔직히 너무 좋았고, 또 비슷한 파트잖아요, 분만실이.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분만 한번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은 너무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나요? 산모님이 그 진통 과정 속에 있는데, 출산 과정에 진통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잖아요. 진통이 없으면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고, 그래서 산모가 괴로워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크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12시간 내내 진통 과정에 있는 산모님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멘탈적으로 괴로운 걸 보는 게 저랑 좀 안 맞나 봐요. 무력감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서 100에서 그 고통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런 걸 안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출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공감이라던가 대처 능력도 좀 떨어진다는 거를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경험은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분만실에서 느꼈던 점이 또 하나가,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외심이랑. 정말 제가 딱 처음 그 아기 나오는 순간을 딱 보는데 순간 막 눈물이 도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는 순간이 누가 봐도 이거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구멍으로 이만한 머리가 막 나오는데, 이게 아이가 나오고 끝이 아니거든요. 태반이 또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에 대한 고통이 또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다 아이가 나오면은 우리 아기 하면서 막 약간 좀 우세요. 그러면서 막 아이 보는데 그 온 신경이,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태반이 나오든 말든 그 표정을 보면 태반이 나온다 이런 느낌조차 없으신 것 같은? 와, 진짜 엄마가 아이에 가지는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정말 다시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영원히 없을 것 같은? 정말 저는 저는 약간 아픈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영양제를 먹는지. 그 고통에 대한 공포가 크거든요. 어떻게 폐수술 했지? 어쨌든 그래서 진짜 출산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만실 이후에 정신간호 실습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가장 즐거웠던 실습이었어요. 이게 정신간호 실습은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근데 저는 진짜 호호호호호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간 곳은 급성기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현병 환자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매체에서 많이 보는 그 조현병 있잖아요. 그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많이 하고, 정신 실습을 나가는 것에 대한 약간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 단 한 분도 없고 약간 다들 순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선입견 같은 편견 같은 것도 실습을 하면서 없앨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정신병동에 실습생이 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냥 환자분들과 놀면 됩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정신병동은 대부분 먹는 약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투약하시는 거를 보고 학습하고 그러는 걸로 끝이 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거에 같이 참여하면서 환자분들과 놀고, 뭐 자유시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때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병동 안에 탁구대랑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환자분들과 탁구도 하시고 환자분들과 보드게임도 하시고, 그러면 그냥 계속 노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간호 실습은
데이 2분이 구분이 없이 저 같은 경우에 8시에서부터 5시까지였고요. 다른 병원 실습 나간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 근무만 했었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신병동 특성상 좀 약간 이벤트? 사건들이 저녁 이후에 특히 밤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브닝 근무는 안 시키고 데이 근무만 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간호 실습이 과제가 너무 많고 그 의사소통 기술 쓰기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대화 기록표를 막 작성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뭐 A라는 환자랑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으며 여기서 이 말을 한 거는 어떤 의도에서 한 거고 여기서 사용한 의사소통 기술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 대화하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 같은 거 하는 게 진짜 힘들었고요. 그런데도 실습이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습이 끝나고 나서 정신 전문병원으로 가야겠다. 내 적성은 정신병동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물론 대학병원 안에 있는 정신병동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합격을 한 뒤에 원티드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부서 1, 2, 3위를 적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100% 반영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정신병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전문병원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현실이. 제가 실습한 곳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곳이라 시설도 엄청 좋고요. 환자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환자 명수당 이렇게 배정되는 간호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도 진짜 잘 되어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막 프로그램도 짜고 막 하고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전문 병원들은 일단 페이가 너무 낮고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50명? 이런 데도 많고 아니면은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다든가 너무 조건들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간혹의 열정 페이 수준? 나이트를 한 달에 한 10번을 뛰어야 세후 250 받고? 아니 이거는 이 병원에 오라는 거야? 아니면 말라는 거야? 약간 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마지막 실습은 수술실이었거든요. 사실 약간 기대를 했어요. 수술실, 특수 파트. 병동은 제가 병문안을 가서라도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수술실은 못 가는 곳이잖아요.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수술하러 들어간다 해도 환자는 마취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본 수술실도 드라마가 다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대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수술이 진행될까? A라는 수술의 프로토콜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과정을 알 수 있지만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떨까? 작은 기대가?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강의로 실습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물어보니까 다른 학교 어떤 학교는 그 잠정적 연기가 돼서 지금 이론 수업만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풀릴 때 한 번에 쫙 실습 나가는 방향으로. 결국 저는 수술실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화면을 통해서만 봤어요. 온라인 실습을 시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은 어느 사이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널싱 스킬스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실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온라인 실습도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다 마치면서 느낀 점이 실습 체계가 약간 미국 간호를 베이스로 알려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을 막 설명하고 나중에 영상학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영상을 틀면 항상 미국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이게 미국 바탕이구나를 또 어디서 느꼈냐면은 항상 이론적인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학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라든가 이런 점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미국의 다문화적인 멜팅팟적인 부분이 있어서 미국 간호를 중심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 그 간호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뭐 수술 전 간호라든가 그런 거에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 온라인 강의로서 좋았던 점은 사실 현장에서는 그 긴박한 상황이라던가 뭐 현장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원래 원칙대로 원칙 프로토콜대로 알려주고 그 프로토콜에 다 이론적 근거가 달려 있는 거예요. A라는 행동을 하는데 A라는 행동을 왜 하는지 이런 설명적인 게 다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지금까지 4학년 1학기까지의 실습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팁 같은 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